저놈을 당장 묶어라. 잔치상이 차려진 마당에 향리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물지개꾼 하나를 땅바닥에 꿀렸지요. 사내의 손에는 빈재 바가지가 들려 있었고 등 뒤 우물에서는 잿가루가 뿌옇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을 잔치에 쓸 물을 통째로 망쳐놓았으니 몽둥이가 사정없이 쏟아졌지만 사내는 신음속에서도 우물 쪽만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물을 버리시오. 마시면 큰일 납니다. 미친놈의 헛소리라 여겼던 그 한마디가 사흘 뒤 고을 전체를 뒤집어 놓을 줄은 매질하던 사람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물장수는 무엇을 보았기에 목숨을 걸고 우물을 망쳤을까요? 그리고 사흘 뒤 고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야담조선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경기도 어느 고을에 돌쇠라는 물지개꾼이 살았습니다. 나이 30에 어깨가 바위처럼 넓은 사내였는데 새벽마다 고을에서 가장 물맛 좋기로 소문난 큰 우물에 물을 길어 집집마다 대주는 것이 생업이었지요. 물 한 지게에 엽전 한 입. 그것이 돌쇠의 하루벌이였던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셈이 느리고 말주변이 없었으나 심성 하나만은 고을에서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늙은 어미가 해수병으로 겨우내 기침을 달고 살았는데 돌쇠는 제 끼니를 줄여서라도 어미의 약값부터 챙기는 아들이었지요. 어깨에는 지게 끈에 짓눌린 굳은 살이 시퍼렇게 박여 있었으니 그것이 돌쇠의 30평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의 큰 우물에는 주인 아닌 주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향리 조가였지요. 조가는 관아의 힘을 등에 업고 우물에 물세라는 것을 매겨 물을 길어 파는 물장수들에게 다달이 엽전을 뜯어갔습니다. 나라법에도 없는 세금이었으나 조가의 눈밖에 나면 우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되니 물장수들은 이를 악물고 엽전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조가의 횡포가 어떠했는지는 지난 겨울 일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물장수 하나가 알아누워 물세를 한 달 밀렸는데 조가는 그 집 문짝을 떼어가고 물지개마저 부숴버렸지요. 병든 몸으로 빌러온 사내에게 조가는 부채를 붙이며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물은 고을 것이나 우물길은 내 것이다. 내 길을 밟으려거든 값을 내거라. 그 물장수는 끝내 고을을 떠났고 남은 물장수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지요. 돌쇠도 다달이 초하루가 되면 뼈 빠지게 번 엽전 꾸러미를 조가의 집 마당에 두 손으로 바쳤습니다. 조가는 엽전을 세지도 않고 발치에 던져두게 하였으니 그 마당을 나설 때마다 돌쇠의 목구멍에는 뜨거운 것이 치밀었으나 늙은 어미를 생각하면 그저 삼키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그 노파를 만난 것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 어느 초여름 새벽이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고갯길 풀숲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지요. 백발이 흐트러진 늙은 여인이었는데 볼은 움푹 꺼지고 입술은 쩍쩍 갈라져 숨이 붙어 있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돌쇠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지게에 물동이를 쏟아버리고 노파를 실었습니다. 하루벌이가 통째로 날아가는 순간이었으나 돌쇠의 눈에는 아쉬움 한 줌 없었던 것이었지요. 노파의 이름은 막분이었습니다. 젊어서 관아의 의녀로 일하다 늙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지난 봄 남쪽 고을에 역병이 돌아 자식과 손주를 한꺼번에 잃고 실성한 사람처럼 길을 떠돈 것이었지요. 돌쇠와 그 어미는 사연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음을 끓여먹이고 아랫목을 내주었을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운을 차린 막부는 예사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의 어미가 기침으로 잠을 못 이루자 막부는 말없이 뒷산에 올라 약초 한 줌을 캐왔지요. 그것을 달여올린 지 사흘 만에 10년 묵은 해수병 기침이 눈에 띄게 잦아들었으니 돌쇠는 그저 입을 다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이웃집 잔치에서 얻어온 젓갈을 막분이 냄새 한번 맡더니 상 위에서 조용히 물렸습니다. 아깝다고 먹으려는 돌쇠를 한사코 말렸는데 이튿날 그 젓갈을 먹은 이웃집 식구들이 죄다 배를 잡고 뒹굴었던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그제 알았습니다. 이 노파의 코와 눈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로구나. 평생 병자의 곁에서
물과 약과 음식을 가려온 의녀의 코와 눈이었던 것이었지요. 막부는 은혜를 입고만 있는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돌쇠가 지게를 내려놓다 어깨를 감싸쥐고 주저앉자 막분이 다가와 저고리를 걷게 하였지요. 굳은 살 아래 골문자리가 시커멓게 번져 있었으니 돌쇠는 10년을 그저 참고만 다닌 것이었습니다. 막부는 혀를 차더니 뒷산에서 캐온 약초를 짓지어 붙이고 삼배로 단단히 감아주었지요. 사흘이 지나자 10년 묵은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막부는 새벽 물길에 따라 나서 돌쇠에게 물 보는 법을 하나씩 일러주었습니다. 비온 뒤 사흘은 첫 두레박을 버려라. 물낯에 기름처럼 도는 무지개가 보이면 그 물은 파는 것이 아니다. 이끼가 푸르면 산물이요. 이끼가 검으면 죽은 물이다. 돌쇠는 그 말들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가슴에 새겼지요. 배운 적 없는 물장수가 물의 속을 읽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으니 이 가르침이 훗날 돌쇠의 평생 밥줄이 될 줄은 두 사람 다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고 사나웠습니다. 보름 넘게 장대비가 쏟아져 고갯길이 무너지고 개울이 넘쳤지요. 그리고 그 빗속에서 고을 사람들이 모르는 일 하나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장마 초인 무렵 남쪽에서 올라온 유랑민 몇이 고을 어기 움막에서 앓다가 잇따라 숨을 거두었습니다. 몸에 반점이 돋고 열에 들떠 죽었으니 누가 보아도 역병이었지요. 법도대로라면 관아에 알리고 멀리 내다 묻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향리 조가의 셈은 달랐던 것이었지요. 역병 소문이 나면 장이 서지 못하고 장이 서지 못하면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장세가 끊길 것이었습니다. 조가는 밤을 틈타 수화두를 시켜 시신들을 큰 우물 위쪽 골짜기에 몰래 묻어버렸던 것이었지요. 보고도 없었고 곡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빗물이 어디로 스며드는지 조가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막분이 돌쇠가 길어온 우물물로 미음을 쑤다가 손을 멈추었지요. 물맛이 다르구나. 노파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돌쇠가 마셔보아도 그저 물맛이었으나 막분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졌던 것이었지요. 단내 밑에 비린 기운이 숨어있다. 이것은 흙내가 아니라 썩은 것이 우러난 내음이야. 이튿날 새벽 막부는 돌쇠를 앞세워 큰 우물로 갔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갓 길어 올린 물에 코를 대고 한참을 맞더니 우물벽에 낀 이끼의 빛깔을 살피고 물낯에 뜬 거품의 모양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노파의 입에서 돌쇠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말이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물에 죽은 것의 기운이 스몄다. 위쪽 어딘가에서 주검 썩은 물이 내려오고 있어. 이 물을 여럿이 마시면 고울의 역병이 돈다. 돌쇠는 그 길로 향리조가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더듬더듬 아뢰었지요. 날이 큰 우물 물이 심상치 않으니 며칠만 길어 쓰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러나 조가의 낯빛이 싸늘하게 굳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물 위 골짜기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저 자신뿐이었으니 조가의 가슴이 뜨끔했던 것이었지요. 조가는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물새 내기 싫어 우물에 흠집을 내려는 수작이렸다. 한 번만 더 헛소리를. 짓거리면 우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필 이튿날이 고을 잔칫날이었습니다. 사또의 부임 1년을 기리는 큰 잔치라 큰 우물에 물로 술을 빚고 국을 끓이고 떡을 찔 참이었지요. 막분이 돌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물을 마시면 늙는다. 말로 안 되면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아궁이의 재를 우물에 부어라. 물이 흐려지면 아무도 그 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했다가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어쩌면 밥줄이 영영 끊길 것이었지요. 그러나 돌쇠의 눈앞에는 배를 잡고 뒹굴던 이웃집 식구들의 얼굴이 그리고 역병으로 자식을 다 잃었다는 막분의 텅 빈 눈이 스쳐 지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제 바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처음에 들으신 그대로였지요. 잔치 마당에서 돌쇠는 초주검이 되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조가는 이때다 싶어 누명까지 씌웠던 것이었지요. 저놈이 물새에 앙심을 품고 우물에 몹쓸 것을 탔다.
우물을 망친 죄에 독을 탄 죄까지 얹혔으니 돌쇠는 꼼짝없이 목이 달아날 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돌쇠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등짝은 매 자국으로 성한 데가 없었고 입술은 터져 말라붙어 있었지요. 이튿날 어미와 막분이 옥문 앞에 미음 한 그릇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미는 창살을 붙들고 소리도 못 내고 울었지요. 돌쇠야,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나 돌쇠는 갈라진 입술로 오히려 어미를 달랬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괜찮습니다. 잔치상에 그 물이 오르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막분이 창살 사이로 돌쇠의 손을 꼭 쥐었지요. 노파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견디거라.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흘이면 물이 제 입으로 말할 것이다. 돌쇠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으나 노파의 손에 실린 힘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옥 밖에서는 조가가 물장수들을 모아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지요. 돌쇠 편을 드는 자는 우물길을 밟지 못할 줄 알아라. 물장수들은 고개를 떨구었으나 그들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잿물 때문에 큰 우물을 못 쓰게 되자 잔치 음식은 아랫마을 샘물로 장만이 되었지요. 그런데 잔치 전날까지 큰 우물 물을 길어다 먹은 몇몇 집에서 사흘이 지나자 앓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배를 쥐어짜고 아이 하나는 몸에 반점까지 돋았지요. 고울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가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우물이 문제라는 말이 퍼지면 골짜기에 시신까지 드러날 판이었지요. 조가는 밤을 틈타 수하들에게 괭이를 들려 골짜기로 올려보냈습니다. 시신을 파내어 더 먼 산으로 옮기려는 것이었지요. 탐욕이 판 구덩이를 이제는 제 손으로 파헤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막부는 그날 저녁과나 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늙은 의녀는 사또 앞에 나아가 조목조목 아뢰었지요. 앓는 이들의 증세가 남쪽 역병과 똑같다는 것, 병자가 모두 큰 우물 물을 먹은 집에서만 나왔다는 것, 그리고 우물 물맛이 변한 것으로 보아 위쪽 골짜기에 주검이 묻혔을 것이라는 것까지. 관아 의녀 출신다운 정연한 말에 사또의 낯빛이 굳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그 밤으로 포졸들을 골짜기로 올려보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의 눈앞에 파헤쳐진 구덩이와 거적에 말린 시신, 그리고 괭이를 든 채 얼어붙은 조가의 수하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이었지요. 뒤따라 올라온 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신을 옮기려던 발걸음이 도리어 제 죄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관아 마당에서 조가의 죄가 낱낱이 벗겨졌습니다. 역병 시신을 숨겨 묻어 고울을 병들게 한 죄가 첫째여, 죄 없는 물장수에게 독을 탔다는 누명을 씌운 죄가 둘째여, 조사가 이어지자 10년 동안 법에도 없는 물세를 걷어 제 배를 불린 장부까지 드러났으니 그것이 셋째였지요. 조가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오라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어제까지 우물가에서 호령하던 자가 고개도 못 들고 끌려가는 꼴에 고울.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속이 다 시원하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돌쇠는 사또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사또가 물었지요. 너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힐 줄 알면서도 어찌 죄를 부었느냐? 돌쇠는 더듬더듬 답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 한다고 저희 집 어른이 그리 가르쳤습니다. 사또는 한참 동안 돌쇠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었지요. 사또는 조가에게서 거둔 재산으로 돌쇠의 장독을 치료하게 하고 후한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큰 우물을 메우고 고울에 새 우물셋을 파는 일과 앞으로 고울의 물길을 살피는 일을 통째로 돌쇠에게 맡겼지요. 막분에게는 앓는 이들을 돌보게 하니 노파의 손끝에서 병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역병은 크게 번지기 전에 잡혔고 고울 사람들은 그제 알았지요. 죄를 뿌린 미친놈이 실은 고울을 살린 은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돌쇠는 막분을 수양어미로 모셨습니다. 자식을 다 잃은 노파와 아비 없이 자란 물장수가 한 집에서 진짜 식구가 된 것이었지요. 돌쇠의 어미는 막분의 약덕의 기침을 잊었고
두 노인이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벼틀 쬐는 모습은 고을에서 가장 보기 좋은 풍경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물지개꾼 돌쇠는 훗날 물 보는 눈이 밝기로 인근 고을까지 이름이 났으니 물 한 지개에 엽전 한 잎이던 사내의 팔자가 재 한 바가지로 통째로 바뀐 것이었지요. 훗날 고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남들이 미쳤다 손가락질해도 사람 목숨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이가 있었으니 그가 매를 맞으며 지킨 것은 우물이 아니라 고을 전체였다고. 길에 쓰러진 노파 하나를 거둔 따뜻한 손이 결국 수백 명을 살렸다고. 옳은 일은 당장 매를 부를지언정 끝내는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조선 팔도 사람 사는 이야기 야담조선이었습니다.